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정말 싸게 살 기회는 작년에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강세장 초입에 있다고 보기에 뭐 사요 보다는 뭐든지 간에 언제 싸게 살까요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언제 싸게 사요를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는요, 90% 이상의 내 현금이 이미 코인 시장에 투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영상은 아직도 현금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임을 참고를 하고 투자 전략을 실전편이라고 할까요? 일단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 몇몇 분들이 제가 24년도에 마이너스 70%의 폭락이 금방 온다. 24년이 온다. 이렇게 자꾸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대로 영상을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24년도에는요, 20%, 30% 폭락만 나와도 너무너무 감사한 폭락이다. 할인 기회 거의 안 온다고 했었잖아요. 너무 드문 정말 최고의 기회일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26년 이후에 절대 마이너스 70% 이상의 폭락이 없을 거라는 유튜버들과 맥시멀리스트들이요, 갑자기 너무 많이 등장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을까요? 또 4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조금 더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요, 8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손해를 본 뒤에 또 4년 기다리실 건가요? 학교는 졸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생각보다요, 사람들은 멘탈이 약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멘탈이 약해요. 강세장에는 맥시멀리스트가 등장한대요. 약세장 가잖아요. 마이클 세일러 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지금 강세장 초입이 되니까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마이클 세일러가 아니라면요,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판단은 본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일단 이게 워낙 중요하고 제가 뼈저리게 몇 년간 겪었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드린 거고요. 다시 본론 돌아와서 투자 매수 전략 가겠습니다. 자, 정답.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정답. 저번 동영상들에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대충 사고 1년 후에 보자. 올라 있을 테니까. 정답입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정답은 없어요. 완벽한 정답입니다. 지금 선택에서 최선인데요.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공이 약한 분들이요, 이제 막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매수를 하면요, 특히나 비트 이더 안 사실 거잖아요. 알트코인을 이렇게 크게 오른 상황에서 만약 샀다. 조금만, 예를 들어 마이너스 한 20%, 30%만 떨어져도요, 이 변동성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비트나 이더를 만 50% 이상 내 포트폴리오에 채워놓고, 이제 나머지를 좀 덜 먹더라도 이렇게 좀 탄탄하게 변동성을 줄여놓고 이제 알트코인을 뭐 5% 많으면 뭐 10%갈 수도 있지만 작게 작게 사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아무튼 지나버렸으니까 지금은 소용이 없고요. 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전략, 보통 상황 때 투자할 수 있는 매수 전략. 이건 뭐 사실 작년 내내 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전쟁 상황에선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이때 그럼에도 이제 차선이죠. 매수나 매도 팁을, 특히 매수 팁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보통 상황. 작년, 작년 같은 상황에 있는 얘기인 거죠.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한 두 달 정도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코인이 아닙니다. 주식인데요. 집집마다 다 쓰는 서비스 주식인데, 아직도 그 주식의 가격이 바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야겠죠. 왜냐면 누구나 다 쓰고 있는데, 이거 뭐 압도적입니다. 점유를 다 하고 있는데 가격이 안 올라요. 그 주식 이름이 뭘까요? 바로 쿠팡이었습니다. 적자를 무려 13년간 감수를 했었죠. 근데 무서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2월 말자 돼서요. 쿠팡이 한번 크게 튀니까 이제서야 막 특종이 쏟아지는 거죠. 6천억 잭팟을 터뜨렸다. 13년 동안 계획된 적자였다. 그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 때는 어떤 기사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르니까 자, 유통제왕 등급 계획된 적자였다. 심지어 흥분해가지고 여기 오타를 냈습니다. 쿠팡 매출은 30조였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요. 그리고 영업이익 6천억 돌파. 그 크다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유통 공룡들을 다 제껴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근데 오르니까 이제서야 열광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사가 엄청 쏟아집니다. 롯데쇼핑도 못 넘어본 30조, 쿠팡이 넘었다.
한번 실적을 볼까요? 정말 저는 이걸 볼 때요. 예전에 한 15년, 16년간 바닥을 기던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식이 떠오르더라고요. 쿠팡이 13년 만에 드디어 매출이 30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빼꼼 드디어 흑자를 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물류센터 짓는다, 뭐 짓는다 하면서 돈만 계속 쓰고 인프라만 넓혀 갔었죠. 뭐 근데 최근에 약간 뭐 회원 가격 뭐 작년인가요? 이렇게 좀 올린 적은 있었지만 드디어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이렇게 한 13불, 4불 뭐 요때 실제로 조금 샀었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조금 아직도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르니까 한 18불, 19불 되니까 이제서야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라. 기사가 나오더라. 투자는 언제 해야 될까요?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주식이 어떤 뭐 호재든 뭐든 오르질 않는다. 바닥을 기고 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유망하다. 이럴 때 사는 게 투자입니다. 보통 때 이럴 때 사셔야 돼요. 올랐고 가격이 올랐고 남들이 흥분할 때 들어와서 막 사요 말아요. 이거는요. 최악의 투자 방법이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혼란스러운 상황, 전쟁 상황에 어, 차선책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요. 잽도 날려야 되고요. 어퍼컷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소소한 악재에는요. 잽을 날려야 돼요. 저는 한 100%가 있다고 치면 현금이요. 30%는 잽을 날리는데 써야 됩니다. 왜요? 큰 이벤트,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는데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오는 거 그냥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알트코인 쭉 올라가 버리면요. 그냥 닥쳤던 게 되는 겁니다. 소소한 악재, 그래서 잽을 혹시 모르니까 날려야 된다. 그러면서도 큰 이벤트를 준비를 해야 된다. 엄청 어려워졌죠. 작년에 했으면요. 그냥 아무 때나 샀어도 다 좋은 가격이었는데요. 지금은 여러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잽을 한번 몇 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월 29일자 새벽 2시경에 제가 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업비트에서 좀 많은 코인들을 샀었어요, 그때. 뭐 많지는 않은데, 그때 샀던 게 그래도 뭐 20%, 30%또 플러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선물이 청산돼서 이렇게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서버 다운까지도 겹쳐 있더라고요. 저도 잽을 날렸죠, 이때. 코인베이스 서버 다운된 게 이때 시기였는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일반 경제 유튜버거든요. 안드레이라는 한 232만 명 정도 유튜버를 이제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또 비트코인을 친절하게 설파를 해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 영상에서 이렇게 2월 29일자로 해서 우리는 새벽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뭐 12시, 뭐 1시 사이였나 봅니다. 비트코인이 한 9% 가까이 빠져버렸다. 이때 정말 뭐 지진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2시 넘었는데요. 자다 말고 아무튼 뭐 얼마 없는 10% 내에서 샀었어요. 이런 기회가요, 흔치 않아요. 잽을 이럴 때 날려야지 큰 이벤트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때 잽을 날려야 되느냐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월 달에 폴리곤의 체인회사 NFT 매출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70%다. 폴리곤 장사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럴 때 한 2%, 3% 떨어지면요. 그냥 잽 날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엠버 그룹 추정 주서 코인베이스에 여기 아비트럼 197만 불 입금을 하면 뭘 할까요? 대부분 매도를 하겠죠. 이런 거 있으면요. 이런 걸 내가 이게 사고 싶은 리스트 중에 내 코인이 이런 소소한 악재를 겪는다. 잽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월드코인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상이 조금 무섭더라고요. AI가 일할 테니까 기본소득세 받아서 그냥 사세요. 이게 무서워서 저는 안 하는데, 아무튼 월드코인을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을 고소해버렸죠. 당신들 비영리 법인으로 계속 한다면서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손을 잡고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해버리니까 일론 머스크 예전에 뭐 돈도 엄청 투자를 하고 인력도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갑자기 영리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잘 나가니까 배가 아프겠죠. 일론 머스크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뭐 고소가 됐으니까 월드코인이 전일비 아마 최대 폭일 것 같은데요. 6% 떨어졌다. 만약에 월드코인을 사시려고 계획 중인 분이었다면 이럴 때 잽을 날려야 된다는 겁니다. 100이 있다면 30 정도는 이 정도의 할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블라스트 역시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코인은 아니죠.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그러나 TVL, 토탈 밸류 락드가 하루에 65% 급감했다.
안 좋은 소식이죠. 이거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잽을 날렸어야 되겠죠. 지금 수많은 예들을 드리는 거예요. 또 스타크넷이라고 뭐 레이어 2 새로 런칭된 게 있는데요. 3월 1일자로 해서 최근에 뭐 토큰 언락 일정도 수정했다. 막 초반에 너무 풀 것 같아서 막 뒤로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시름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활동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거 안 쓴다는 거죠. 만약에 스타크넷을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잽을 조금씩이라도 사 모아야 된다. 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솔라나도 서버 다운, 아발란체도 다운, 리플도 해킹 크게 하락되던가요? 하락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 계속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악재에도 잽을 한 30% 날려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큰 이벤트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큰 이벤트.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좀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벤트가요. 바로 미 증시의 하락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전 나스닥 뭐 AI 훈풍 타고 계속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워런 버핏은 현금 들고 있잖아요. 고공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이것도 흥분해가지고 신을 어디 뭐 빼먹으셨더라고요. 오타가 났더라고요. 너무 뭐 분위기가 좋다. 월가 엔비디아 등 반도체 좋아. 뭐 나스닥 장중 또 역대 최고치 돌파. 보니까요, 엔비디아 또 올랐습니다. 전일 대비 3.7%, 브로드컴 7%, 그리고 델, 장중 30% 이상 폭등. 그날의 주인공은 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AMD의 주가 이미 최고치인데요. 또 4% 이상 추가 상승했다. 뭐 시가총액 뭐 한 22위 정도 올라선 것 같습니다. 바네크 반도체 ETF는 4% 이상 올랐다. 지금 어떤 장면을 보고 계신가요? 1등 주식 엔비디아로부터 2등, 3등으로 주식 2등, 3등 주로 이 들불이 번지고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상승장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비록 이제 AI 쪽에 국한돼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위태위태하다. 고점 신호가 지금 나온 지 좀 오래됐었죠. 또 하나의 고점 신호. 우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미국 증시 우량주 7개 아실 텐데요. 그래놀라주라고 해서 유럽에도 11개의 뭐 주식이 있다. 우리도 뒤치지 않는다. 뭐 네슬레, 뭐 로레알, LVMH, 뭐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우리도 잘 나간다. 그리고 일본에도 니네들도 있는데 우리도 사무라이가 있다. 사무라이 사이븐 해가지고 뭐 도요타, 스바루, 미쓰비시 등등 이런 게 나타나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증시가 지금 다 과도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경쟁자가 전 세계에 있다는 게 참, 그리고 레이 달리오도 헤지펀드의 대부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미국 증시 버블 아니다. 크지 않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가격도 대체로 적정 가격이다.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더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라고 하죠. 이게 사실 20 밑으로만 가도요, 낮은 거예요. 변동성, 공포지수라고 이게 높을수록 조금 공포고요. 낮을수록 괜찮다. 근데 지금 20 이하여도 사실 낮은 건데요. 13까지 갔다는 건요. 정말 태평성대가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24년에 사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5년에 오면요. 저희가 살 기회가 좀 없어요. 25년은 저희도 슬슬 하반기로 갈수록 조심해야겠죠. 24년에 미국 증시가 만약 좀 크게 하락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일단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질 거는 뭐 이것까지는 부인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같은 환경에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1월 CPI 발표 때 보셨죠? 회복 속도가요. 어, 나스닥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의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던 거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이제 양전은 했는데 양봉으로 전환은 했는데 비트코인의 속도가 빠르더라.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이제 불이 나게 불을 켜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뭐 4년 반감기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같이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의 회복 속도가 증시보다는 더 빠를 것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한다면 좀 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냥 끝내긴 아쉬우니까 좀 추가 부록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매도했었던 코인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서 왜 매도를 하느냐?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코인은요, 엑셀라였습니다. 참고로요, 예전 저희 영상에서 엑셀라만
엑셀라만 2억을 넘게 사셨다는 형님이 계셨거든요. 돈 많으면 형님이죠. 그분 좀 어떻게 파셨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80%, 85% 정도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원칙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바이낸스에 엑셀라가 상장됐기 때문이죠. 3일절 날 20시 30분에요. 제가 뭐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데 이게 상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엑셀라의 BTC 마켓입니다. 업비트에 있는 코인이었죠.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수많은 코인들, 업비트다, 뭐 바이낸스다, 코인베이스다 이렇게 상장되는 걸 보고요. 상장될 때마다 저는 팔았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알고랜드, 뭐 체인링크, 플로우, 클레이튼, 뭐 최근에 아스타까지 아무튼 상장이 되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정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상장 전에 칼같이 판다. 상장 후에 막 5분, 10분 지나버리면요. 안 됩니다. 왜요? 상장 후에 99% 떨어지니까. 상장 전에 오르다가 상장 후에 떨어지죠. 이거를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거를 오래 겪다 보니까요. 저는 이런 원칙을 정했죠. 그래서 상장 전에 판다. 근데 하나의 단점이 있죠. 이 단점은요. 못 살 수 있습니다. 뭐 두 배, 세 배 오르는 건 좋은데요.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데 못 샀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타 못 샀거든요. 그래서 뭐 두 배 올라서 판 것까지 좋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그 저번에 한번 할인 행사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2월 29일 날 그때 샀는데 못 살 수 있다. 아니면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될 수 있다. 뭐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제 원칙 95%는 그대로 들고 있고 5%는 제 마음대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 드문 5% 안에 드는 확률이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쉽게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데나 상장하는 거 그렇게 하진 않아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딱 요 세 개만 상장 때 팝니다. 나머지는요, 그렇게 뭐 효과가 미미하거든요. 자,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장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막 급등을 하는 거죠. 이때 당시가 이때 저점 기준으로 일봉으로 한 80 몇 퍼센트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뭐 두 배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샀던 가격 기준으로는 3배는 조금 안 되더라고요. 뭐 2한 6배, 7배 요 정도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 뭐 제가 이때 뭐 바빴으니까 이때 기준으로 그냥 한 두 배? 그때 가격으로 그냥 플러스 두 배 이렇게 매도를 걸어두고 신경을 안 썼는데요. 이제 집에 막상 와보니까 이렇게 쭉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이거 좀 큰일 났네. 지금 상장 시간 가까웠는데. 근데 다행히도 상장 근처가 되니까 스멀스멀 올라오더라. 그래서 저는 요때 이제 한 80% 덜어낸 겁니다. 요때. 근데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나는 요때 가격을 봤어요. 여기 지금 이게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0.00000 뭐 4,500, 그러니까 4,500 사토시 때 가격을 제가 봤어요. 한 80 몇 퍼센트 당시 올랐었는데 요때 보니까요. 한 6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게 정말 팔기가 어려워요. 아마 해보신 분들 공감하실 텐데요. 요 가격을 봤는데 이 가격에 판다고 막 몇백만 원이 사라졌는데요. 몇천만 원이 사라질 수도 있고 저는 불장 때 연습을 한다는, 매도 연습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럴 때는 임합니다. 내 살을 잘라내는 느낌이거든요. 이 가격 봤는데, 아, 너무 아까워. 근데 이때 안 팔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장 후에는 쭉 떨어집니다. 이거를 저는 정말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약간은 그래도 감정을 배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뭐 살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뭐 2,900 뭐 얼마인가요? 그때 조금 사긴 했어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저의 상장됐을 때 저희 원칙 중에 하나다. 이거를 그냥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거를 적용을 하실지 마실지는 본인들이 한번 계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록이었어요. 자,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저의 경험 중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타 유튜버들과 다르게요. 제가 한 행동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고 주위에서 좀 자제하라고도 하는데요.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기에 경험을 나눴을 뿐이고, 이거는 뭐 재정적인 조언이나 정답이 절대 아니므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